시작합시다. 오늘 뭐 할 거냐면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쭉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했어요. 뭐 있었지? 기억나니?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화학결합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설명하면서 이온결합에서는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예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돼 있어. 이제 그걸 어떻게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화학결합을 설명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합시다. 먼저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어허. 우리가 이제 결합 그러면 본드라 그래, 본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화학결합을 크게 한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그거 전에 화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chemistry라고 하죠. 화학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랬죠. 앞부분에 1단원에서도 내가 설명을 했는데 화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 기억나? 최각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죠. 최각전자의 장난이야. 이런 표현을 쓸 거야. 여러분들 최각전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니? 족. 그래서 족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족이 같다. 최각전자는 원자가 전자하고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똑같진 않고 비슷하죠.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사실은 화학에서는요. 안쪽에 있는 전자는 핵에 해당되는 전자야. 핵이야, 핵. 안쪽 껍데기는.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최각전자만 반응에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니네 원자 배울 때 배웠잖아. 전자는 양성자 하나에 비해서 1876분의 1배. 너무 가볍죠? 그러다 보니까 2개의 원소가 최각전자가 관여해서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선 질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야.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나 물리 반응에서는 핵이 변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이 성립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가장 확연한 차이예요. 그래서 최각전자끼리 서로 잃어버리고 얻고 해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 게 우리는 뭐예요? 이온결합이고. 부족해가지고 서로 동업한다 그랬지. 그게 공유결합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화학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화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각전자의 장난이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부결합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돼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잖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여기 N2하고 이렇게 된 애가 NH3 이렇게 되잖아. 어때요? 그냥 나왔으니까 다 써줘 볼게. N은 이렇게 3중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소는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게 3마리 있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옛날에 지금 사귀던 애들 찢어지는 거야. 깨져야 돼. 구결합은 깨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죠. 어떻게 만들어져? N하고 H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거 2마리가 생기더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결합은 깨지면서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 우린 이걸 화학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관여하는 애들이 뭐다? 최각전자다. 그래서 화학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최각전자의 장난이고 구결합은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돼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화합물. 이거 원소물질이 합쳐져서 새로운 화합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화학 반응이다.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학은. 그러면 이제 화학결합에 굵직하게 3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온결합이 있어. 그 다음에 2번째, 공유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금속결합이 있다. 이렇게 분리를 좀 하세요. 이제 대학교 가면은 뭐 배위결합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배위결합은 공유결합에 사실은 포함되는 결합이야.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되게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학 가면 배위결합도 하나 넣긴 하는데요. 지금은 3가지로만 분류를 합시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학추에 가면
니네 화투에 가면 고체 파트에서 이게 또 고스란히 나와. 고체 파트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는 고체 물질들을 다룰 때 이게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체 물질의 대표적인 애들이 크리스탈, 결정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이제 뭐라 그런다?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체 물질을 이온 결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에 두 가지가 있어. 뭐 있어요? 원자 형태로 되어 있는 원자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이 있지. 그 다음이 금속 결정이 있죠.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투까지 넘어가면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고체 물질 결정으로 분류를 한다. 근데 화학 결합으로 본다 그러면 굵직하게 이온 공유, 금속 결합. 근데 금속 결합은 너무 잘 알잖아요, 니네. 자유전자가 들어있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금속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화학에선 주로 이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주로 다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들한테 이걸 주면 얘 알루미늄이거든. 이거 그 금속이잖아. 이거 누가 봐도 금속이지. 선생님 팔찌. 니네 누가 봐도 이거 금속이잖아요. 그지?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금속인지 알아. 금속인지 안다고. 이거 뭐예요? 분필. 분필 뭐야 이거 분필. 이거 뭔지 알아 니네? 탄산칼슘. CaCO3야.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주면 아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걸 주면 아 금속이구나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고체다 보니까 니네들한테 뭘로 주냐면 녹는점으로 줘요. 녹는점으로 준다. 어떤 물질 A 물질 B 물질이 있는데 녹는점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700도고 얘가 1530도고 이렇게 준단 말이지. 700도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했냐면 한 염화나트륨 정도 생각을 한 거야. 소금이 니네 요새 가을이니까 새우 소금구이 먹을 기회가 있을 거야. 그죠? 흰 소금을 쫙 깔고 그 위에 새우 바닥바닥 그죠? 뚜껑을 탁 덮어놓으면 인간들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조금 있으면 그냥 뻘겋게 익지. 우리 맛있게 까먹으면 되죠.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돼? 소금이 눌러붙어 있지. 소금이 녹아요. 온도가 한 700도 정도 되면 녹아요. 그게 소금의 녹는 점이야. 근데 하얗게 된 소금을 주면 그게 이온결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시험 문제에 그냥 녹는 점만 700도 딱 주면 이거 금속인지 이온결합인지 뭔지 모른다고. 1530도? 저 정도는 이제 외워야 되긴 하지만 쟤 누구냐면 철. 용광로 녹는 온도가 1500도야. 1530도. 철이 스물스물 녹는 온도가 철의 녹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온결합 물질이든 철이든 녹는 점이 높은 편이야. 그러니까 녹는 점만 딸랑 주면 이게 뭔지 구별이 안 돼. 구별을 할 수가 없음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여기 원자 결정 있지? 사실은 녹는 점이 가장 높은 애는 원자 결정의 1번이 1등 있어. 누굴까? 4000도. 뭐죠? 다이아몬드. 탄소로만 되어 있는 결정을 우리는 원자 결정이라고 그러고 그 대표적인 애가 다이아몬드가 녹는 점이 4000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녹는 점이 높아. 그 외에는 이제 뭐예요? 금속 결정이 대부분 높고 텅스텐이 한 3000도 정도 됩니다. 참고로 써놓으세요. 이거 텅스텐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탱크 껍데기 같은 거 만들 때 텅스텐 합금을 많이 써요. 이렇게 3000도. 얘요 이온결합 2800도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온결합도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높다 그래서 녹는 점 높다 그래갖고 이거 그냥 바로 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야. 상황에 따라 달라.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지만 안 보여주고 녹는 점만 주면 이거랑 어떻게 구별할 건데 2800도하고 3000도 그걸 보고 이건 금속이야 이건 이온결합이야 구별할 수 있겠어? 없다고. 이해되죠? 원자 결정을 제외한 그 외 나머지 분자 결정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CO2. 내가 이걸 이렇게 써볼까? 자, CO2에 가로 열고 S 쓰면 저거 뭐라고 읽어야 돼, 니네? 뭐라고 읽어야 돼요? 원래 CO2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우리 실온 상태에서는. 저렇게 쓰면 가스니까 이산화탄소죠. S라고 쓰면 뭐라고 읽어야 돼? 드라이 아이스라고 읽어야 돼요.
베스킨라빈 31 거기 가면 드라이아이스를 주잖아. 드라이아이스가 뭘 하지? 승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얼려놓은 거야. 억지로 고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분자간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액체를 거치지 않아. 그냥 바로 기체로 날아가 버려. 그 얘기는 분자간의 인력이 작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 공유 분자 결정은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얘네들은 높은 데 비해서.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원자 결정 다이아몬드만 좀 예외적으로 높은 거야. 저 원자 결정하고 비슷한 애들이 요새 신소재로 많이 쓰이는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그죠? 플러렌 이런 애들은 전반적으로 다 녹는 점이 다 높아요. 원자 결정이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공유 결정 중에 공유 결합 중에 분자 결정은 이 드라이 아이스처럼 분자 간의 인력이 되게 작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얘를 제외하고 원자 결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공유 결합은 되게 낮다. 일반적으로 낮다. 주로 그러니까 무슨 상태로? 기체 상태로 거의 대부분 많다. 얘네들은. 얘네를 제외 몇 개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체 상태다. 반면에 얘네 둘은 고체다. 녹는 점이 높은 편이다. 녹는 점만 갖고는 구별할 수가 없다야. 자, 그럼 뭘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전기 전도성으로 구별해라. 전기 전도성으로. 전기 전도성에 이온 결합 같은 경우 이제 고체 상태하고 안 통해, 액체 상태, 통해 이렇게 되는 거죠. 고체 상태를 잡아봐.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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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온 결합이거든. 여기다 전기를 주면 전기가 안 통해요. 왜? 얘네들은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온 결합 물질에 전기를 통하려면 이온이 이동해야 돼. 원래 이온의 어원은 뭐냐면요, 전하 나르게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 유동적이어야 돼. 이 액체 상태는 두 가지가 있죠. 용융이 있고 뭐가 있어? 용해가 있어. 용융은 뭐예요? 지 스스로 녹는 거지.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 막 많이 팔린다 그러죠? 니네 달고나 했을 때 뭐야? 설탕가루 넣어갖고 이렇게 뜨겁게 가열하면 지가 스물스물 녹지? 이게 용융이야. 소금도 그렇게 녹이면 녹아요. 그럼 흐물흐물거리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거기다 전기 걸어주면 전기가 통해. 용해는 뭘까? 용해는 물에다 녹이는 거야. 소금 물에다 녹이면 잘 녹잖아요. 그럼 나트륨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잘 이동해. 전기 잘 통해. 그래서 얘네 둘 전기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전도성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데 이온 결합의 전기 전도성을 이제 과학은 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전도성이야. 여기가 온도야. 이렇게 준다는 것이지. 그럼 이 온도가 뭘까요? 얘가 녹는 점이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용융되는 거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저 온도가 녹는 점이고, 그러니까 녹는 점 이전에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 고체 상태는 전기가 전도성이 0이잖아. 그런데 이제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면 전기가 확 흐르더라는 거지. 이때 뭐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온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전하를 날려줄 수 있는 이온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더라. 그래서 저 그래프가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그냥 한목에 설명해버리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 그리고 이 온도가 몇 도가, 이게 뭐가 돼? 녹는 점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적어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금속 결합 비교해야지. 금속 결합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고체? 당연히 통해야지. 액체? 당연히 통해야지. 얘네는 왜 그래? 누가 있어? 금속 결합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게 금속 결합이야? 자유전자야. 우리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화학 시간에도 배우지만 특히 물리 시간에 이제 저기 뭐니 전도띠 배울 때 배우잖아. 띠 이론에서. 전도띠에 전자가 올라가면 우리는 걔를 뭐라 그래요? 자유전자라고 명명을 하잖아. 자유전자, free electron. 얼마나 자유로우면 free라는 말이 들어갈까? 핵으로부터 속박돼 있었거든. 근데 마지막에 제일 바깥에 있는 애가 눈치를 봐갖고 빠져나온 거야. 탈출한 거야. 그래서 자기 주인님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도띠라는 아주 해방구조, 해방된 지역에서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항상 왔다 갔다 잘해. 그러니까 전기만 딱 걸어주면 쫙 흘러요.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게 바로 금속 결합의 특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금속의 독특한 금속 광택. 반딱반딱하게 빛나지. 왜 그래?
자유전자가 전파장의 빛을 갖다 다 튕겨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게 합쳐져 갖고 밝은 금속 광택을 나타내는 거야.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전기 전도성이 언제나 좋죠.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도 부근까지 가도 전자들이 이동해. 전기 잘 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죠? 이거 뭐라 그러니? 연성을 펼침성? 뽑힘성? 전성은 펼치다죠? 펼침성? 망치로 두들기면 펼쳐지더라. 뽑으면 엿가락처럼 뽑히더라는 거지.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잡아당기면 원자핵이 움직이잖아. 그 원자핵을 자유전자가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인력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길게 뽑아지기도 하고 펼쳐지기도 하고 아주 금박이 얇게까지 펴진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바로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도성도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 되게 뜨겁잖아요. 미역국에다 담궈놓으면 열전도성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여러분들 금속 그러면 무조건 자유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전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체나 액체 둘 다 자유전자 때문에 무조건 전기가 통한다. 그럼 이제 구별이 되죠? 여기 고체의 전기가 안 통하면 이온결합이야. 고체 때 전기가 통하면 이거는 금속결합인 거야. 얘네는 우리 신소재라고 하는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플로렌 이런 애들 빼고는 다 전기 안 통해. 그런 예외적인 애들 빼고는 다 전기가 안 통해. 니네 다이아몬드도 전기 안 통한다. 절연체야. 이거 나중에 이제 고1 때 신소재 나오거든. 그때 배우긴 하는데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탄소 동소체라 그래요. 원자 결정이야. 탄소 동소체 중에 신소재를 우리가 쓰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흑연은 아직 신소재가 아니지. 흑연은 이미 알고 있던 연필심. 그 흑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갖고 한꺼풀을 쫙 벗겨냈어. 그랬더니 한 판으로 판때기가 떨어져 나오더라는 거지. 그 판때기가 뭐예요? 그래핀이야. 우리 접을 수 있는 모니터 요새 이제 그 플립 뭐 그런 제품이 나오던데 스마트폰 막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지. 둘둘 말 수 있는 모니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그래핀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있어요. 고압 송전선 같은 거 재료로 쓰려고 하는 신소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렌이라고 하는 축구공처럼 생긴 애 있어. 이런 애들이 자 얘네들 흑연은 신소재는 아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소재들이야.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탄소가 결합이 3개야. 우리 탄소는 14족으로 배웠잖아요. 결합할 4개여야 되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결합이 전부 다 3개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전자 하나가 남어. 각 탄소들이 수많은 탄소들이 전자 하나씩이 남어. 이 전자가 마치 자유전자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전기 전도성이 센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똑같이 탄소 동소체지만 누가 있어?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무슨 구조로 생겼어? 정사면체 구조로 돼 있다고. 4개 결합을 다 하지. 이게 그물 구조로 쫙 있는 거야. 정사면체가 쫙 연결돼 있는 거야. 자유전자 있어 없어? 없어. 남는 전자가 없다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신소재가 전기가 통하는 이유가 결합이 3개밖에 없고 하나가 남는다. 그게 마치 자유전자, 금속의 자유전자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기 전도성이 엄청 좋은 신소재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많이 숙제가 남아있죠.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성장시키는 기술력, 그게 좀 이제 부족하지. 이걸 쭉 한쪽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거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게 이제 조건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거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어. 그래서 니네가 신소재공학이나 이런 데 이제 가면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연구하는 파트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거 이제 관련하는 공대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어떤 거다? 이거 2개를 구분하는 기준. 둘 다 전반적으로 녹는점이 높다. 녹는점만 줬을 때 누군지 구별이 잘 안 된다. 심지어는 이온결합이 높은 경우도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무조건 고체인 금속결합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애가 예외가 어떤 애가 있지?
뭐 정확한 수치는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 녹는 점이 70도야. 물 끓는 점보다 낮아. 알칼리 금속 되게 물르다고 알고 있잖아요. 쟤는 녹는 점이 저렇게 낮아. 그러니까 금속이라 그래갖고 녹는 점이 높을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금속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것도 고정관념이야. 얘가 높은 경우도 되게 많아. 2800도 정도. 야, 철이 1500도인데 어떤 이온결합 물질은 2800도야. 그러니까 저 2800도만 딱 보고 이거 금속이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 그걸 노리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조건을 다른 걸 주는 거지. 고체 때는 안 통하더라. 액체일 때 통하더라. 이게 이온결합이야. 근데 고체 때 통한다. 그럼 이건 100% 금속결합인 거야.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주어졌을 때는 이거 이온결합의 녹는 점을 이용한 그 사이에 고체하고 액체 사이의 전기전도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구나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화학 1하고 화학 2를 왔다 갔다 하는 화학 결합의 한 몫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면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을 또 따로 배운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요. 일단 굵직하게는 저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온결합 하나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먼저 설명을 하는데 이온결합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온결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알아보기 위해서 전기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분해 얘기를 좀 해봐야 돼. 먼저 제목은 이온결합이라고 한번 써볼게. 이온결합. 굵직하게 화학결합을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산맥이 이제 이온결합입니다. 이온결합을 결론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면 니네들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온결합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금속 플러스 비금속 결합이야. 금속 플러스 비금속 결합이야.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런 애들 있지. 니네는 이제 화학식만 저렇게 나오면 막 어려워하는데 저거 다 언제 외워요? 이제 외울 필요 없어. 우리 이제 주기율표도 배웠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외울 필요 없어. 니네 이거 자꾸 외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뭐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선생님 밑줄근 저게 나트륨이고 영어로는 소듐이야. 칼슘, 철, 알루미늄, 구리, 커퍼라 그러죠. 구리. 자, 나 이게 금속인지 모르겠다. 야, 이제 이 정도는 금속인 거 알지 않아? 그치? 화학식을 썼을 때 앞에 저렇게 금속이 나오면 이건 100% 이온결합이야. 그렇게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야. 이온결합은 앞에 무조건 금속이 있어. 그래서 금속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온결합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 이거 예외예요. 이런 예외는 아주 극히 드물어. 염화암모늄이라고 있죠.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양이온이 NH4가 이건 비금속이잖아. 이렇게 이제 다양한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합성된 그런 양이온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우리 비금속이 아니어도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또 헷갈리는 거 하나 있죠. CF라고 하는 건 뭐니? 이거 carefully 주의하라 이런 뜻이야. 참고해라, 주의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HCl. 이런 것들이 니네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중학교 때는 HCl 이런 걸 많이 본 것 같은데 제가 물에 들어가면 분명히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을 나타내. 근데 이거 이온 결합 아닙니다. 이건 100% 공유 결합으로 배워야 돼요. 이게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근거 기준은 뭐냐면 비금속이야. 그래서 앞으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공유 결합은 비금속의 결합인 거야. 됐어요? 자, 이제 구분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온 결합은 금속 비금속의 결합이야.
반면에 공유결합은 비금속이야. 그래서 앞으로 HCl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유결합의 범주에 들어간다. 수소가 비금속이니까. 그러나 선생님 얘 비금속이잖아요. 이거 공유결합 아니에요. 이건 이온결합이야. 이게 완전히 이온성을 띠기 때문에 이온결합이다.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세상에 100% 남자 100% 여자는 없다 그랬어. 그래서 퍼센티지가 조금씩 있다 그랬죠.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도 있는 것처럼 공유결합 같은 이온결합도 있고 이온결합 같은 공유결합도 있는 것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분류 기준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것만 예외다라는 걸 참고로 안 나옵니다. 요런 종류들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온 가수 따지는 거 쉽잖아요. 얘 몇 쪽이야? 1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온결합이 되려면 이온화 에너지 배웠잖아요. 전자를 버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 전자를 얻어야 되잖아. 하나 버리고 하나 얻은 거야. 얘 11쪽이니까 하나 버려야 돼. 전자 최각 전자 하나니까. 얘 17쪽이죠. 전자 하나 받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주기율표를 알면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얘 2족이잖아. 2개 잃으면 돼. 마이너스 1이잖아. 17쪽이니까. 그래서 2마리가 필요한 거야.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 0이 돼야 되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2 돼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 니네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물론 철이 2가도 있고 3가도 있고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명확하게 이거 3가다 2가다 얘기할 수는 없어. 넘어갑시다. 이거는 얘는 얘가 3 플러스 얘 13족이거든. 알루미늄은 그래서 전자 3개를 띄면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죠. 얘 2 마이너스 16족이잖아. 16족이면 전자 2개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게 3마리 있어야지. 2, 3은 6, 2, 3은 6. 최소 공배수로 0이 돼야 되니까. 합이 0이 되면 돼. 전기적 중성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도 물론 이제 다원자 이온이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SO4 황산이온이 2가잖아. 이거 통째로 2가가 되는 거야. 얘 2 플러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물론 이게 이제 전이금속이기 때문에 니네들은 이걸 외우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이건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돼. 이게 만약에 1가로 주어지면 이런 것들도 있어. 사실은.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몇 가야? 플러스 1가. 이런 애들도 있다고요. 왜? SO4가 통째로 2-니까 얘가 2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1가인 거야. 불이 1가짜리도 있거든. 이런 것들은 이제 니네들이 결정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어렵고 일단 오늘은 뭐냐면 이온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NaCl 우리 뭐라고 읽어? 염화나트륨. 소금? 이제 고1 과정까지는 이걸 적당히 이렇게 쓰는데 큰일 납니다. NaCl은 삑 소금이 아니야. 여러분들 소금은 뭐냐? 천일염이라 그래갖고 바닷물을 갖다가 증발시켜서 한 거잖아. 거기 안에 NaCl은 78%가 NaCl이고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염류들이 들어있는 게 소금이야. 소금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염류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야. NaCl 아닙니다. NaCl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소금인 거지. 선생님이 학창시절의 에피소드인데 학교 다닐 대학 다닐 때 실험실에서 선생님 오래 생활했어요. 가끔 실험실에서 이제 그 화학약품들 같은 게 많은데 다 위험한 물질들이거든. 실험실 가면 냄새 나잖아요. 이미 우리가 코에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화학약품이 지금 나돌아 다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잠을 자거나 실험실에서 뭘 먹을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이게 화학하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화학하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니네가 화학과를 간다 그러면 조금 반대를 좀 하고 싶어. 다루는 물질들이 다 탁식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근데 이제 나도 실험하다 보면은 배고프고 그러니까 라면도 끓여 먹기도 하고 가끔 계란도 삶아 먹어요. 근데 계란을 삶았어. 그 이제 후배들 선배들끼리 이제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소금이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후배놈이 뭐라 그래요? 저 소금 가져올게 그러면서 시약장에서 NaCl을 가져오는 거야. 99.9%짜리. 그거 먹었다가 큰일 나요.
그건 소금하고 전혀 다른 거야. 우리가 먹는 소금은 78% NaCl이 들어있는 거고 시약장에 있는 NaCl은 NaCl만 99% 들어있는 거야. 큰일 납니다. 뭐 계란 먹다가 잘못하면 그죠? 달걀 귀신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될 수도. 전혀 다른 거다. 근데 그냥 통용해서 쓰잖아. 염화나트륨 그러면 소금? 전혀 다른 거야. 이제 구별하세요. 염화나트륨은 소금이 아니다. 소금의 주성분이야. 거기에 황산마그네슘, 황산나트륨, 뭐 염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뭐 수도 없이 많은 염류들이 들어있는 게 혼합물이 소금이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염화나트륨 고체 물질을 갖다가 용융을 시켜서 전기분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전기분해 일렉트롤리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렉트롤리시스 하기 전에 니네 파이롤리시스라고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 열분해라고 얘기하죠. 열을 가열해 갖고 분해를 하는 거야. 분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합이 너무 세가지고 열로는 잘 분해가 안 되더라. 열보다 조금 센 게 누구냐면 전기예요. 전기로 지져주면 조금 더 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야. 야, 니네 열보다 더, 이제 전기보다 더 센 애가 누군 줄 알아? 누굴까? 광분해야. 그래서 포톨리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빛 반응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광분해보다 더 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화학에서는 캐털리시스. 그래서 촉매분해라 그래. 그래서 촉매도 집어넣어가지고 반응을 해. 그래서 굉장히 센 반응을 할 때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날 때는 이걸 다 복합적으로 써요. 빛도 쪼여봤다가 촉매도 넘어가, 반지, 백금 반지 갖고 있던 거 집어넣기도 하고 막 가열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반응이 안 일어나면. 그래서 파이롤리시스 이렇게 얘기해요. 파이롤리시스. 니네 이런 말 들어봤니? 파이로매니악? 얼마 전에 TV 보니까 나오던데. 네로 황제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약간 정신병이 있었다며. 그게 파이로매니악이에요. 뭐예요 이게? 파이로가 불, 열 뭐 이런 거잖아요. 매니악은 뭐니? 미친 이런 거잖아요. 그 뭐예요? 방화범? 뭐 그런 성향? 그래갖고 불 질러놓고 막 그걸 즐기는. 그래서 로마 시내를 불 질러가지고 그러면서 즐겼다며. 네로 황제가 그랬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역사에 있어.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방화범을 파이로매니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파이로라고 하는 게 열 이런 뜻이야. 그래서 파이롤리시스, 열을 가해갖고 분해한다. 근데 열 분해로 안 되는 애를 좀 더 센 거를 전기 분해로 분해하는 거야. 화학 결합이 그만큼 센 거라고. NaCl을 갖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막자사발에다 갖다 놓고 사기로 된 막자사발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고체 상태에 NaCl을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갖다 이제 가열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스물스물 녹겠죠? 용융 전기분해, 용융, 지 스스로 녹이는 거잖아. 여기다 이제 전극을 꼽는 거지. 전극을 이렇게 꼽아서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자, 긴 거, 짧은 거, 스위치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긴 게 우리 플러스다, 짧은 게 마이너스야. 여러분들 전기분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극에 이거 선생님식의 표현이야. 마이너스 극에다가 양질의 전자를 공급하는 거죠. 좀 센 전자를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 놓고 이 사이에 들어있는 화합물을 이간질시켜야지. 그래갖고 쪼개야죠. 자, 얘네를 일단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가열해 갖고 약간 스물스물하게 만들어. 그럼 얘가 이제 분리돼 갖고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떠돌아 다닐 거 아니야. 둥둥둥둥둥 이렇게 녹아가지고 용융돼가지고 여기다 스위치를 띡 하고 닫아버려. 스위치를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마이너스의 전자들이 막 들어가지. 그죠? 이렇게. 우리 남학생들 여기 있잖아 지금. 오늘 1시에 우리 학원에 트와이스가 오기로 했어요. 그죠? 조금 이따 1시 되면 오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학생들은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돼. 바깥에서 전자들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돼? 누가 가야 돼? 여기 있는 플러스들이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 전자를 집어넣고 이간질 시키는 거야. NA하고 CL 사이가 그렇게 세지를 않아. 그거보다 더 센 전자들, 예쁜 트와이스 언니들을 넣어주니까 NA 플러스가 좋아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지. 지민이 가겠지? 안 갈 거야? 그래, 가봐. 이렇게 단다. 그럼 마이너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NA 플러스가 달려가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환원이 되는 거죠. NA 금속 고체가 석출이 되더라. 여기서 반딱반딱거리는 금속 고체가 석출이 되더라는 거야. 분명히 화합물이었는데, 야, NaCl 소금 덩어리 느낌 알잖아. 어떤 느낌이야? 결정 구조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근데 그걸 갖다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전기분해를 시켰더니 금속이 나와. 반딱거리는 금속이 나와. 금속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와, 얘 안에 금속이 들어있었구나. 아는 거죠. 이게 금속이 들어있는 거야. 그 여기 이제 나머지 애들 누가 이제 CL-가 남아있었잖아. 얘 열받죠. 남자친구 NA 플러스가 자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트와이스 오니까 다 홀랑 가버렸어. 열받죠. 얘 어디로 가야 돼? 얘는 그러면 플러스극으로 달려가야지. 그래서 플러스극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CL이 달려가요. 두 마리가 갑시다. 두 마리 가서 누가 돼? CL2 기체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물론 개수 맞춰주려면 여기다 2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네는 거기 가서 전자를 내놓는 거야. 그리고 지는 뽀글뽀글뽀글 기체가 나오는, 여기서 뽀글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야, 봐봐. 분명히 흰색 가루를 녹여가지고 전기를 통했는데 한쪽에는 반딱반딱거리는 금속이 나오고 한쪽은 뽀글뽀글 기체가 나와. 뭐지 이게? 얘네 둘로 이루어져 있구나. 분해를 해봤더니 다른 성분해가 나오는데 얘네 둘로 이루어져. 뭘로 이루어져 있어? 금속,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매개는 누가 있어? 전자가 있구나. 더 센 전자를 넣어줬더니 얘네가 이별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 전기분해의 가장 핵심은, 이 NaCl의 용융 전기분해의 가장 핵심은, 일단 얘는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 화학결합은 전자가 관여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전기분해를 해서 뭔가 분리가 돼서 나왔다, 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NA하고 CL 그 둘 사이에 전자가 관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거보다 더 센 전자를 넣어줬더니 이별하더라는 거지. 이게 바로 전기분해의 핵심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식까지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고1 때는 이걸 뭐라 그래요? 전자를 얻었다, 환원. 전자를 잃었죠, 산화. 무슨 반응이야? 산화환원 반응이다. 동시에 전자가 왔다 갔다 했지,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기분해의 핵심이다. 됐어요? 이렇게 됐다. 전기분해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자고. 하나 더 합시다.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화학결합을 설명하기 전에 앞부분에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물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은 뭐죠? 공유결합 물질이야. 뭘로 구성이 돼 있어? 니네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잖아.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물 어떻게 생겼죠? 두 개의 수소기체 분자하고 한 개의 산소기체 분자가 반응해하고 두 개의 수증기 분자, 물 분자가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물의 합성이잖아. 전기분해는 뭐야? 반대로 가는 거죠. 물을 분해하는 거. 그래서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수소기체, 산소. 비금속, 기체잖아. 이게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을 처음에는 열분해를 해보려고 했던 거야. 아까 얘기했죠. 파이롤리시스. 니네 열분해 될까? 물이 열분해 될까요?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돼? 100도씨에서 끓어서 날아가 버려. 분해되려고 가열해봤더니 물 분자가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열분해로는. 잘 안 된 것 뿐이지, 이걸 실험 장치를 잘 만들어서 분해한 사람이 있어.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화학자인데, 주철관을 이렇게 꼬아갖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기를
알코올 램프로 팍 가열해갖고 한 400도로 가열하니까 이 주철관 끝에서 산소하고 수소가 나오더라는 거지. 특수한 장치를 만들어서 열분해를 하긴 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장치를 만들 수는 없으니 우리는 기왕이면 좀 센 걸 해갖고 하자.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예요. 열분해보다 센 게 전기니까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가 나온 거야. 자, 물을 갖다 어떻게 한다? 이제 얘는 되게 간단하지. 비커에다 물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그냥 전기 꼽아. 전극을 꼽아. 그래서 이제 회로를 연결하죠.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스위치 이렇게 넣어주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안 통해.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를 조금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약간 넣어줘야 돼요. 뭐 NaOH라든지 또는 뭐 Na2 SO4라든지 뭐 H2SO4라든지 아주 소량을, 이런 애들 아주 소량을 집어넣어주면, 얘네들이 이제 전기분해 되면 안 되는 애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아주 소량을 집어넣어주면 전기가 조금 통합니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기 통하는 물질을 조금 넣어주고 이제 전기분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스위치를 띡 하고 닫잖아. 자, 전기분해하는 과정이죠. 전기분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극에서 양질의 전자를 넣어준다 그랬잖아. 이해되죠? 이렇게 된다. 그럼 누가 달려가겠니? 누가 달려가겠니?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달려가는 거야. 순수한 물은 그냥 H2로 존재하는데 바깥에서 필요 이상의 전자를 왕창 넣어주잖아? 그러면 물이 분리가 되면서 H 플러스가 일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현상으로 마이너스 OH 마이너스가 절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물 분자가 4개가 깨지면, 자,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개의 H 플러스가 4개의 전자를 받아가지고요 2개의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뽀글뽀글뽀글. 불 붙여보니까 뻥! 소리가 나는 거야. 수소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극에서는 4개의 물 분자가 깨졌으니까 4개의 OH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얘가 2개의 물이 되면서 산소기체가 하나 나오면서 4개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오더라는 거야. 뽀글뽀글뽀글 산소기체가 나오더라. 불 붙여보니까 불이 활활 잘 타더라. 아, 산소다 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 뻥 터지는 걸 우리는 지가 잘 탄다 그래서 가연성이라고 그러고, 얘는 타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조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뻥! 얘는 활활. 몇 대 몇? 2대 1. 그래서 시험관에 보면은 부피비가 2대 1로 나와. 아, 2 나오는 데가 수소야. 아, 거기가 마이너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서 수소가 나오고 어디서 산소가 나오는지, 여기까지가 전기분해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전기분해 한꺼번에 다 설명한 이유가 화학결합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알아보려고 걔를 갖다가 전기분해를 하는데, 그 전기분해 결과 금속하고 비금속이 나오면 얘는 이온결합이더라. 그 다음에 비금속, 둘 다 기체가 나왔죠. 비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애는 공유결합이더라. 그 대표적인 애가 물이에요. 그리고 전기분해라 함은 외부에서 양질의 전자를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사이에 관계하고 있는 게 전자라는 거야. 그래서 화학결합은 전자가 관여하는 그런 반응이다. 무슨 전자? 최외각 전자. 그거보다 좀 센 놈을 집어넣어줬더니 얘네가 빠이빠이 헤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원소물질로 나눠지더라는 거야. 원소물질이 최외각 전자랑 결합한 게 화합물. 우린 이걸 화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온결합을 들어갈 겁니다. 그죠? 제목만 써놓고 이온결합 근처도 안 갔네. 가장 핵심이 이거다. 금속, 비금속의 결합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비금속이다. 머릿속에 꼭 박아놔야 돼, 이거는. 이게 1번이에요, 1번. 자, 됐죠? 필기해보세요.